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10회 걸쳐서 상황판단 기본 강의, 상황판단을 위한 37가지 기술들을 강의하게 될 김재형 강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튼 로스쿨에서 리트라는 시험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추리논리론 강의를 강의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상황판단 과목을 좀 강의하고 있고, 또 오지랖 넓게도 여기 뭐 사트라든지 기업 쪽에서 적성 시험 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취지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강의를 잘한다. 이건 오류죠, 여러분.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고 다만 적성 시험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제 나름의 뭐랄까 방향성이랄까요? 예,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신림동 계신 분들께 느끼는 면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참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피셋이라는 과목과 2차 과목 하시기 참 벅차실 텐데 열심히 하시구나. 이것과 함께 두 번째는 조금의 아쉬움. 이쪽 공부는 적성시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조금은 좀 힘들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항상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피셋이라는 시험보다는 아무래도 2차 과목이 좀 더 커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차라는 과목이 주가 되실 거고 피셋은 조금씩 몇 년 했었지만 깊이 있는 공부 못했었을 거고 기출문제 보다가 시험장 가고 또 안타깝게 떨어졌고 이런 경험들 반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익숙하신 패턴은 이제 암기형 공부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셨지 않았을까? 또 하고 계시는 게 아니실까?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풀어주는 것을 그냥 멍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여기서 작년에는 23가지였었습니다. 특강 형식으로 해서 상판에 필요한 23가지 특강을 해드렸었고 또 어떻게 또 뭐 뭐랄까 좀 제 능력보다 이상으로 좀 많이 감사하게 또 좋아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등간 좀 더 늘려서 37가지 기술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열흘 동안 저와는 이제 문제를 풀어낸 마음으로서는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생각하는 방법과 길을 잘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민망합니다만 가끔 칭찬해 주시는 게 새로운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공부에 문제 푸는 것을 강사가 풀어준 걸 본다? 그냥 적성시험에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실 거고 뭐 여러분께서 공부해 보시겠지만 그거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접근할지 그렇죠? 어떻게 정보를 파악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많이 얻어가십시오. 그렇게 드림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암기 시험은요. 문제 접근법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셨던 대방의 시험이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적성시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까 여러분? 적성시험은 솔직히 풀이 과정은 얼마 걸지 않습니다. 어디가 힘들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보란 말이지? 어디를 보란 말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강화시키려면 여러분 정말 사고력이라든지 여러분께서 관점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죠. 다 어디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자, 3번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제 집은 어디에 있죠? 솔직히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죠. 다만 이럴수록 격차가 답답하게 벌어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푸는데 난 안 될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께서 이 사고라든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등한시하셨거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 강의 말고 제가 특강이랬네. 입문 강의로 5회로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5회인가요? 6회로서 이제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좀 복귀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 유형들을 쫙 정리해 보시고, 여기서는 저랑 같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읊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과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이요. 교재가 원래는 딱 첫날 들고 싶었었는데 이게 아무리 손 대다 보니까 자꾸만 대다 보니 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선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죠? 제육도 쓰시고요. 너 머리 큰 것 같아 쓰시고요. 너 뭐야? 너만 똑똑해 쓰시고요. 마음껏 쓰시고 뭐 답답해 피세 포기할래 쓰십시오. 이것도 쓰시고 프린트 내 설명 내용도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책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뭐죠? 제본이 돼서요.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프린트는 편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알았죠?
네.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프린팅 공부하고 책은 팔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줍지 않은 농담을 했었었는데 전 수업 때 그렇습니다. 같이 친하게 웃고 얘기하셔야지 더 즐겁지 이 공부가 혼자 떠든다고 그런 것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성함을 다 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강남 쪽과 다릅니다. 여러분. 강남 쪽에서의 로스쿨 강의할 때는 여기 성향이 다른가 봅니다. 거기 이름을 안 외워주고 안 불러주면 삐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 부르면 다음날 저희 철회를 합니다. 수강 철회를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눈으로만 기억하고 성함을 기억하지 않을 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눈 맞추면 저한테 입만 좀 뻗고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과외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이제 잠깐 개론 쪽 들어가 볼까요? 넘겨보시죠. 네. 슬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가볍게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판단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범주입니다, 여러분. 자, 상황과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목이 상황 판단이라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상황과 판단 정해봤답니다. 상황 몇 가지 있었습니까? 5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혹시 기출문제를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 혹시 언어 유형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재심 전체가 통으로 된 언어로 문제된 문제 있었죠? 그 문제들이 보통 어디 있었습니까? 1번부터 한 3, 4번까지 그 다음에 21번부터 23, 4번까지 있었고 또 중간중간 보니까 언어로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바로 언어 유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률 유형 내지 법조문 유형입니다. 그렇죠? 보통 법조문 유형이 있었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법률로 바꿔보려 했던 것이 한 몇 년 전, 피셋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도 여기서 심동생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제 동기나 후배들은 이제 피셋 공부한 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피셋이라는 행정고시요. 그 친구들은 법을 좀 알았었습니다. 왜? 1차 때 법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법을 경험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행정법 빼고는요.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법조문과 함께 내용이 법이다. 그럼 거길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배운 게 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도움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용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낯설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법조문용에서, 법률용에서요. 그때 정리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도표 유형입니다. 혹시 도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제시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도표로만 구성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된 쭉 문제 중에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네, 도표로 된 것들이 있네. 네 번째는요, 이제 규칙형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보통 조건들을 동글뱅이로 주죠, 여러분. 큰 동글뱅이 주고 무슨 조건이요. 그것들을 보통 규칙형 문제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논리 퍼즐 문제입니다. 논리 퍼즐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규칙형과요. 아마 언뜻 봤을 땐 규칙형과 논리 퍼즐형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구분을 말씀드린다면 규칙형은요. 규칙이 복잡하지만 그 규칙만 쫓아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왔습니까? 오케이. 기출된 문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올라가 복잡한 절차 있었죠. 약기 보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규칙형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고라든지 뭐 어떻게 복잡한 변수 고민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어진 규칙만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게 규칙형 문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논리 퍼즐 문제는 이렇습니다. 논리 퍼즐은 뭐 그림이 나와야 퍼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한 회에 한 문제 정도가 그림으로 활용된 문제 나오시죠,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피아노 할 때 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좌석표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그거를 논리 퍼즐 쪽 포함하시는 게 많은데 그건 규칙형입니다. 그림만 나왔을 뿐인 거지 그건 규칙만 따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형입니다. 여러분 규칙형만 해도 풀만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논리 퍼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하죠. 얘는 왜죠? 얘는 여러분께서 논리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어진 규칙은 3개인데 3개만으로 문제 못 풀어. 이걸 통해서 뭐죠? 여러분께서 경우의 수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 있으시죠? 보통 참거짓 문제도 기억나세요 혹시? 이 곶감이 소쿠리에 있었어? 아궁이에 있었어? 혹시 그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논리 퍼즐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로 생각나는 것이 앨리스, 이상한 쥐, 그죠? 모자장수 기억나세요 혹시? 복잡한 문제죠? 그것도 제가 한번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논리적 과정으로 딱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공부하진 취지죠, 뭐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언법도 균론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곧장 외우십시다. 몇 가지요? 언법도 균론입니다. 저 좀 볼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 좀 보십시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7인가요?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
월요일이죠? 예. 지금 제 연기가 좀 능숙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뭔가 여러분, 뭔가를 제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까먹었을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솔. 그쵸. 1, 2, 3, 4, 5. 헷갈리시겠죠? 여러분 밥 못하실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영 뭡니까? 하나, 둘, 셋. 언, 법, 도, 규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머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게 안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상판도 공부입니다. 미친놈한테 얘기 들으시면서 정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알았죠? 오케이. 오늘 8월 17일 월요일이라고 말씀 주시고 막 복잡한데 불구하고 언법도 규는 나오셨네. 5가지를 배우신 겁니다. 5가지 뭘 배우신 거죠? 관점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관점을 모를 때 안 보입니다. 그쵸? 근데 관점이 비면 비로소 보입니다. 예컨대요. 누가 얘기합니다. 야, 너 이상형이 뭐야? 난 피부색 하얀 남자 좋아하는데? 피부색 하얀 남자? 비로소 남자들이 피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본 겁니다. 언법도 규론 보기 전까지는 그냥 문제였던 거죠. 상황판단 문제. 1번 문제, 10번 문제. 이제 보세요. 전체 40문제, 도합 거의 700개 정도 되는 이 상황판단 피셋의 기출문제들이 언법도 규론으로 갈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언법도 규론이었었다면 이제 뭐죠? 퓨전 형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된 문제에 뭐를 박는다? 표를 박는다든지요. 법조문에 뭐를 박는다? 표를 박는다든지요. 이렇게 뭐냐면 2가지가 섞어서 나온 경우가 종종 왕왕 나오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새롭지 않죠. 어차피지 언법도 규론 중에서 또 표현하고 법조문 혼합형이네. 이렇게 정리면 되는 거니까요. 알았죠? 오케이. 자, 5개 나왔다 칩시다.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나왔다면 그건 뭘까요? 그냥 현악입니다. 그냥 자 여러분 안 보셨죠? 제가 5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정리해보세요. 여기서 끝난다면 현악이죠. 그냥 강사가 썰픈 거죠. 5개를 왜 나눴을까요? 나눈 식이 있으니까 나눴겠죠. 5개마다의 서로 다른 문제풀이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따라서 언어형 문제에서는 어디를, 도표형에서는 어디를, 법조문은 어디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전체 많은 문제를 우린 5개로 줄여본 겁니다. 그런 다음 5개마다의 마디마다의 정신들을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기대되시겠네? 언어 문제를 딱 본 순간 뭐 조심하라 했었어. 이렇게. 그쵸? 요 과정만 되시면, 체화되시면 문제 풀 때 어디를요? 여기를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어떻게 풀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줄여서 이 줄여진 시간만큼을 재심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결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간혹입니다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 리트 쪽에서도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1월부터 쭉 시키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 둘 셋 어디 보라 했었어. 그럼 처음엔 다 민망합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이제 친해지고 일부러 이제 친한 척하고 농담도 하고 해서 친해지면 이젠 하나 둘 셋 어디 보라 했었지 어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뭐랄까 저 잘났습니다 이 말씀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나만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관심 갖지 않거나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돋아내서 끄집어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데만 정신만 심고 그 관점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법도 규론 5가지 문제 유형이다 말씀드렸고, 인문 쪽에서 제 특강 때 드린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 중에서 언법도 규론 중에서 어떤 것이 언어 문제였는지, 어떤 것이 법학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과정이 바로 그 인문 강의 5월달인가 6월달 찍었던 과정이고, 지금은 이제는 더 심화되어서 각각 유형별로 필요한 정신들을 마디마디 정리하는 것이 바로 37가지 기술들 시간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은요. 상황 판단 5가지 상황은요. 언법도 규론이고요. 그렇죠? 판단이랍니다. 판단 뭘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석력. 그렇죠? 두 번째 적용력. 세 번째 추론력. 네 번째 평가력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5, 넷, 셋, 둘, 하나. 접으세요. 오케이. 접었습니까? 오케이. 자, 외우세요. 4가지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미 여신 분이 아닌 분 있죠? 다시 보세요. 3, 5초 드릴게요. 5, 6, 7, 8, 9, 10. 저 좀 보시죠. 오케이? 앞자 따세요. 하나, 둘, 셋. 분, 적, 추, 평. 이렇게. 무슨 말씀드렸을까, 여러분? 아까 분명히 제가 언법도 규론 5개를 일러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금방 외우셨죠? 여러분 5가지를요. 이제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시켜?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뭐 한 겁니까? 봐. 그런 다음에 뭐죠? 다봐. 시켰던 거죠. 만약에 제 방법이 익숙했으면 분명히 분적주평을 한 번에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다시 분석력, 적용력 이랬으면요.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5분도 못 가서 다 까먹었을 거라고요. 알았죠? 여러분,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제가 농담을 던지던 평상시에 뭐 너스를 떨든 간에 뭐든지 간에 한번 쫓아서 해보신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분적 추평. 제가 정보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잘 따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법 공부할 때라든지 2차 공부할 때 앞잘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가장 효율적으로 확제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적성시험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누구는 제시문이 대충 언어가 정리가 되고 외워진 상태 문제를 풉니다. 누구는 왜 못 외우니까 선택지 제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더 앞서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쪽이겠죠. 그럼 그쪽은 다 외운 걸까? 아닙니다. 중요한 마디마디를 뭐라고요? 앞잘 따서 탁탁탁탁 그거만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